AI 모델을 만드는데 진짜 똑같은 데이터에 똑같은 알고리즘을 썼거든요. 근데 결과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나온다면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데이터도 같고 알고리즘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능이 무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뭐 조금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캐글 대회 사례를 보면 모델 A가 정확도 78%를 기록할 때 모델 B는 무려 92%를 찍었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모델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성능 차이가 무슨 복잡한 코드나 알고리즘 구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요,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엔지니어가 미리 정해놓은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설정 값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AI의 성공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조종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모델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직접 정해주는 설정 값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모델이 스스로 배우는 값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학생에 비유하면 바로 이해가 돼요. 모델이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배우는 파라미터는 학생이 머릿속에 쌓는 지식이고요. 반면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 지식을 어떻게 쌓을 건지, 즉 공부 방법이나 학습 계획 같은 거예요. 똑같은 학생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냐에 따라 성적이 확 달라지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게 대체 얼마나 중요할까요? AI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요. 데이터 품질이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이 바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무려 30%를 차지합니다. 웬만한 알고리즘 선택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엔지니어들이 이것만큼은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3가지 조절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들은 진짜 살짝만 돌려도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니 해도 최고는 바로 학습률, 영어로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모델이 한 번에 얼마나 배울지 그 스텝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요. 이걸 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보폭에 비유하면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자, 학습률이 너무 높다. 즉, 보폭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등산객이 성큼성큼 걷다가 정상을 그냥 휙 지나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델이 최적의 지점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쳐 버려서 성능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낮으면요? 이건 등산객이 너무 조그만 보폭으로 거의 종종걸음으로 걷는 거예요. 한참을 가도 제자리 같죠? 결국 해가 다지도록 정상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 모델이 최고의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좋은 학습률을 찾아내면 등산객이 가장 효율적인 보폭으로 꾸준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모델도 안정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향해서 쭉쭉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골디락스 존을 찾는 게 핵심인 거죠. 학습률 말고도 아주 중요한 2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배치 크기랑 에폭인데요. 배치 크기는 학생이 한 번에 문제집 몇 페이지 풀지 정하는 거랑 비슷하고 에폭은 문제집 전체를 총 몇 번 반복해서 볼 거냐 하는 거랑 같아요. 이 둘의 균형도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이런 완벽한 설정값들을 대체 어떻게 찾아낼까요? 옛날에는요, 진짜 무식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이 최적의 값을 찾는 튜닝 방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맨 처음 1세대는 그리드 서치라고 해서 그냥 가능한 모든 조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는 방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무식한 방법이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2세대가 랜덤 서치예요. 모든 길을 다 가보는 대신 여기쯤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유망한 곳들을 무작위로 찍어보는 훨씬 똑똑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3세대, 베이지안 최적화가 등장합니다.
이건 이전 시도들의 결과를 기억하고 학습해서 저번에 저기로 가니까 좋았으니까 다음엔 그 근처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지능적으로 다음 탐색 지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드 서치는 완벽하게 다 찾아내긴 하지만 속도가 정말 끔찍하게 느려요. 랜덤 서치는 훨씬 빠르면서도 결과가 꽤 좋고요. 그리고 베이지안 최적화는 속도는 제일 빠른데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똑똑해진 거죠. 실제로도 이 똑똑한 베이지안 최적화 방식은요, 바로 전 세대인 랜덤 서치보다 최적의 설정 값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무려 5배나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복잡한 튜닝 과정 자체를 인간이 아니라 AI가 알아서 하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미래는 바로 자동화에 있습니다. 바로 오토 ML, 즉 자동화된 머신러닝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 모든 튜닝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최적의 모델을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대기업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스타트업이나 개인 개발자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엔지니어의 역할도 확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설정값을 조정하는 기술자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자동화된 탐색 과정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전략가로 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AI가 모델 구조 자체를 설계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의 역할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자동화 도구가 나와도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을 준다는 사실이죠. 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지 알아야만 도구를 100% 활용할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AI 성능을 좌우했던 비밀,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스스로를 튜닝하는 법까지 배우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성능을 가를 다음 비밀의 열쇠는 무엇이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